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경제가 지금 매우 안 좋습니다. 경제 살리러 지금 출발합니다. 경제.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이 전달력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네. 그러나 본인이 계속 얘기합니다. 나 전달력만 좋은 거 아니야. 나 전문성도 있어. 이제 억울해하고 있거든요. 네.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아유, 네,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시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고발 천재, 민생 천재, 기부 천재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다들 팍팍하십니까. 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네. 빨리 들 거 있으면 빨리 드세요. 네. 예. 저희가 미담 바로 들어가죠. 미담 가야죠. 네, 미담 들어가죠. 우리가 마음이 건조할 때 미담으로 예. 촉촉히 적셔야 됩니다. 요건 네. 정말 미담입니다. 이번에 제가 9번째로 꿈소천년 장학금 수여를 했습니다. 근데 6명을 모으려고 했는데 12,000명이 지원하신 거예요. 아유. 2,000대 1입니다. 네. 청년들이 얼마나 어렵고 국민들이 힘들다는 얼마나 거야. 어렵냐. 힘들다는 그래서 거야. 지금 그래서 저 9회 수여식을 했죠. 네. 그래서 1인당 300만 원씩 1인당 300만 원씩. 6명 너무 미안해서 2분 더 늘렸습니다. 에? 그래서 8명. 어. 그렇게 해서 2,4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아유, 참 진짜 그래서 훌륭해. 누적 2억이 됐고요. 훌륭하다고. 네. 그리고 연말에 아유. 또 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만해. 네. 아니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우리 청년들 서민들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저번에 그 광주경제 일자리 재단 김현성 대표가 아버님 조의금 중에 아버님이 생전에 봉사를 많이 하셨다고 500만 원을 기부를 하셨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분이 500만 원 기부한 걸 감동받은 사진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는 건 우리나라 최초에 500만 클럽이 결성됐습니다. 김현성 대표가 홍길동을 500만 원을 기부하니까 물론 홍길동은행도 이제 생계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1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그것도 누적 1억을 돌파했습니다. 지원 금액이. 네. 그래서 거기 감동받은 김용춘 감정평가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2호, 3호로 500만 원을 기부를 한 겁니다. 안진걸도. 예, 500만 클럽이에요 이게. 아이고. 그랬더니 또 이걸 보고 임세은 민생경제소장 500만 원 기부했습니다. 4호. 실업자인데. 아이고. 그리고 이광수 북덕방 이광수. 대표님. 어. 어제 지역경제 살리면서 알코올을 섭취하시더니 술김에 나 5번째로 할래요. 아이, 그건 돌려줘. 아니야. 아이, 그 주사잖아. 돌려줘. 어떻게 살 것인가 책 3만 권 팔렸대요. 오, 왜 이렇게 많이 팔렸어? 예, 그리고 대한경제 부흥에 아직 만 권이 안 됐지만 그래도 5호. 박시동 대표님도 하겠지 언젠가 이제. 하겠다고 지금 박시동도 강한 하겠지. 압박을 받고 박시동도 있어서 인간이면 하겠지. 김기태 미국 변호사 7호 이렇게 계속 연락이 오는 아유, 거예요. 릴레이로. 주변에서. 참. 그러니까 1,000만 원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좀 큰 아, 금액이잖아요. 너무 커. 그래서 한 달치, 두 달치, 달치 이제 뭐 예를 들면 조의금이든 축의금이든 또는 급여 일부를 모아가지고 또는 아유. 주식 수익금 일부 모아가지고 500만 원 좀 큰 금액이긴 하지만 너무 커. 해볼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릴레이로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 500만 클럽이 결성된 아유, 거예요. 대단하다. 아 근데 지금 대단해. 소장님 딱 얘기하시니까 매부쇼도 릴레이야 지금. 콜레스타 우리 광고주님 10만 원 동참합니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스님, 미닝님 2만 원씩 또 기부 동참하겠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이거 감사합니다. 동참이야 진짜. 아, 동참이에요, 우리 이거. 전액 사유 기부하니까. 예, 그리고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건 또 뭐예요? 행사도 해드려요. 500만 클럽이 되면. 아이고. 김현성 이펙트 처음에 이분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다. 네. 거고요. 그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는 정말 고맙게 실업자인데도 그러니까. 풋살도 열심히 하겠다고 네, 계획하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500만 원. 네, 특히 고맙습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미담 2개 소개하고. 참 그 따뜻한 분들이 많아. 그럼요. 아이, 주변에 진짜.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제나 민생 어려울수록 정부나 지자체 역할을 촉구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부분적으로라도 더 하자. 네, 이런 정말 취지로 이해해 주고 멋집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경제평론가 박시동님. 네네. 아주 진짜 짧게. 네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시스템이 주식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조작이 있으면 이거 우리나라 핵심 경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조작이 있으면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우리 또 법치가 망가지는 거고.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오늘 발생했거든요. 네. 경제 전문가로서 특별히 보는 관점이 있으면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보통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생명권을 강탈하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유럽의 선진국에 가서 거기 있는 시장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기관장들을 만날 일이 많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주가 조작이 살인보다 나쁘다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와. 왜요? 그랬더니 왜? 보통의 살인은 어. 우발성이 많다는 거예요. 어. 충동이나 화 때문에 벌어지죠. 네. 자, 그리고 피해자가 보통 1명, 2명입니다. 네. 그런데 주가 조작 보자 이거예요. 우발적 주가 조작 없습니다. 아, 나 매- 화나서 주가 조작했잖아. 어. 없어요. 매우 다 치밀하지. 계획적이죠. 전부 다 100% 고의범이고 계획적인 범이에요. 예. 그렇죠. 자, 그리고 피해자는요. 수천 수만이에요. 맞아. 아, 그 거기서 생명 잃는 그렇지. 사람도 어. 있어. 맞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그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한 사람들을 이제 피해자로 만들지만 이것은요. 공동체와 우리 시스템과 사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아, 진짜 좋은 말이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더 나쁜 범죄냐? 맞아. 자기네 사회에서는 그런 화이트 칼라, 기득권, 배운 자들이 자신의 지식과 힘을 이용해서 아. 공동체를 공격하는 이 범죄를 살인보다 나쁜 범죄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 박시동 이거 진짜 좋은 포인트다. 예. 그리고 아. 예, 그래서 사실은 또 이제 금융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금융 전공자니까 말씀드리면 금융이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금융이 뭔데요? 그냥 신뢰가 다예요. 아, 신뢰. 그렇지. 맞아. 예, 예를 들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나 돈 좀 꺼줘. 내가 너한테 돈 불려줄게. 아무도 안 믿죠. 어. 근데 우리는요. 자산운용사가 저한테 돈 주세요. 제가 불려서 펀드로 갚아드릴게. 저한테 돈 주세요. 우리 은행이거든요. 이자 붙여드릴게. 저한테 투자하십시오. 우리는 거래소에서 상장 인증된 회사거든요. 우리 투명한 회사입니다. 시스템이 신뢰를 보장하기 때문에 금융이 있는 겁니다. 맞아. 네. 와, 좋은 말. 금융은 아무것도 없어요.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특허가 있습니까? 맞아. 신뢰 그 자체가 금융 산업의 그냥 본질이고 전부 다입니다. 네. 와. 근데 이 시장을 공격하는 사람은 우리 공동체를 공격하는 거고요. 우리 금융시장,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그 자체를 공격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아, 진짜 너무.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금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거예요. 네. 전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아. 다른 평론을 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예요. 예를 들면 제가 주말에 강연이 또 있거든요. 가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술적 분석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런 기업이 호재가 나면 뭐 올라갈 겁니다. 아. 이런 얘기 하면 뭐예요? 맞아. 시장이 야바이 시장이 됐는데. 아, 형님. 아니 진짜 말씀이 너무 중요한 얘기가 예. 지금 다 짧은 시간에 쏟아졌는데 네. 이런 거 좀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다녀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데. 예, 그러니까 우리 매불쇼 독자님들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네. 주가 조작 범죄의 이 무거움과 그렇지. 지금 우리가 뭘 목격하고 있는가, 우리 자본시장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걸 목격하고 있다는 네. 생각에 분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박시동 평론가님하고 이광수 대표님하고 저하고 10월 27일 날 광주, 11월 2일 익산에서 대한경제 부흥회 북콘서트 겸 이 주가 조작범 강력 규탄 아니 저 결의를 합니다. 홍보예요, 규탄이에요. 아, 규탄입니다. 저 지금 좀 읽지 않았잖아요. 조금 약간 아니. 실로 끓인 것 같은데. 약간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역사적 사건을 악용해서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순간 얍삽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가서 주가 조작일 대통령인지 배우자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저지르고 그걸 검찰이 완전한 봐주기란 거거든요. 네. 이 진술까지 확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그 거래 8만 주 거래 제가 했어요. 네. 그거 근데 보니까 우리 엄마대요. 저 몰랐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고백을 한 사람을 자백한 거잖아 사실상.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봐줍니까? 국민들은 그 노래까지 불렀잖아요. 12시에 만나요 통정매매 둘이서 만나요 주가 조작 네. 살짝 꿍 팔아요 최은순 김건희 이런 노래까지 부르면서 검찰한테 알려줬는데 그래요? 아, 예, 본인이 예. 만든 거예요? 아니요 저 뉴스공장에서 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촛불 집회에서 시민들이 아, 계산을 그렇게까지 알려드렸어요. 네. 검찰도 친절하게. 네. 그리고 정말로 언론 보도에 하면 김건희 여사한테 황제 조사할 때 김건희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 거래는 제가 직접 한 거 맞고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였다. 이런 우리가 주식 투자자가 예를 들면 2천만 가까이 2천만 분의 1의 확률로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일이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진짜 본질적인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일단은 그 몇 달 전부터 쭉 화제가 됐고 지난주에 또 국정감사 등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체코 원전. 체코 원전 예.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그렇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스스로. 그거 이제 저가 수주냐 덤핑 수주냐 논란이 있는데 네. 그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 좀 참고될 만한 네.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체코 관련해서 원전 수출이 잘 되면요. 너무 그거 좋은 좋지. 일이죠. 그럼요. 우리가 뭐 좋지. 그거 안 되라고 죄를 뿌리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만 혹시 정말로 저가나 덤핑 수주여서 혈세가 낭비되거나 하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럼 막아야지. 그건 막아야 되죠. 그건 막아야지. 그런 차원에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는 네.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네. 알아본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드리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본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본 계약은 내년이에요. 내년이야. 완공은 또 그로부터 3, 4년 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냐면 우선 협상 대상자일 뿐입니다. 예. 자, 그런데 당초에는 세계적인 원전 강국들 한 6개국이 다 여기서 경쟁 입찰을 하려고 할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근데 사실상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 러시아는 당연히 탈락이죠. 네. 나토랑 뭐 이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그럼 결국에는 3파전만 남았습니다. 자유진영, 미국, 프랑스, 한국만 남았어요. 네. 미국, 프랑스, 한국. 예, 근데 여기서 아주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이 서류 미비로 탈락을 해요. 이 중요한 일에 서류 그렇습니다. 미비? 예,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죠. 뭐 수십조 관련한 국책 사업에 서류 미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있을 수 그렇죠. 없지. 예. 그게 나중에 중요한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너무 끝에 가서 서류 제가 미비. 해석해 드립니다. 그럼 결국에는 미국이 탈락으로 인해서 프랑스하고 우리 둘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렇지. 프랑스도 유럽의 원전 강국인데 프랑스는 유럽에서 사실상 원투펀치에 해당하는 강국 아닙니까? 독일과 함께. 그리고 프랑스는 프랑스 체코 원전 포럼이 있어요. 그래서 마크롱이 가서 몇 번 연설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유럽에서 벌어지는 수주전이고 프랑스가 이렇게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될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네. 근데 뚜껑을 열었더니 한국이 된 게 거기에서는 충격입니다. 유럽에서는 충격이에요. 내 집 앞마당에서 우리가 졌다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체코에 물어봤어요. 왜 우리가 떨어진 거야? 프랑스가 물어봤어. 그럼요. 기사들도 유럽 기사들도 네, 물어보고 네, 체코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자, 한국이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이게서 체코에서 나온 얘기라니까요. 이게. 그 덤핑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예. 그리고 체코 소식통을 이용했기 때문에 체코 정부에서 나온 얘기를 체코 언론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원이 얘기한 게 아니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의 어떤 치정이나 이런 걸 일부러 폄훼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네. 그래? 유럽에서 나온 얘기. 한국이 덤핑에 가까운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제안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 이해되지 프랑스? 이런 느낌으로 진짜? 현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꼬리를 잡고 진짜 저가야? 우리가 얼마나 싸게 했길래 쟤네들이 저런 그래, 얘기하는 그래, 거야? 한번 가보자. 이제 들어가는 그래 거예요. 이제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총 2기 원전 2기에 24조 원짜리 프로젝트입니다. 24조 대박 터집니다 예, 우리나라. 당초에는 이 2기에 24조가 아니라 4기에 30조로 추정이 됐었어요. 근데 2기에 24조면 기당 단가가 더 올라갔죠. 네. 4기에 30이면 5조인데 더 잘 됐지. 12조로 올라간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국내 언론이 서프라이즈, 잭팟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잘 됐잖아. 그래서 그렇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상향된 원전 기당 단가는 맞아요. 그렇지. 자, 그런데 그러면 기당 12조잖아요. 이게 그럼 적정 가격인지 일단 찾아볼게요. 제가 비교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께 판단해 보세요. 이 유럽이 기준이기 때문에 2005년 핀란드에서 원전이 건설이 있었거든요. 네. 2005년입니다. 그때 21조였어요. 한 한 기에 21조. 21조. 근데 이번에는 12조네. 그겁니다. 절반이네. 보시라는 거죠. 이게 과연 유럽에서 짓는 단가를 유럽에서 비교했을 때 서프라이즈냐. 이런 걸 수평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시죠. 야, 그거 너무 오래된 얘기 아니야. 최근 걸로 갖고 와봐. 최근 가장 거. 최근 영국이 2017년이에요. 2017년 32조 원입니다. 한 기당 32조? 예. 근데 그건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3분의 1 토막이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당 12조가 정말로 넉넉한 마진을 갖고 있는 서프라이즈한 가격이냐 이걸 유럽에서 수평 비교해 보면 살짝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핀란드에서 21조에 지었던 업체는 파산했어요. 이거 너무 비싸가지고. 파산했어? 네. 아 이건 우스 우스 얘기 얘기하면 아니에요. 안 되지. 와. 이거는. 자, 일단 그렇게 그래, 보고요. 그러면. 자, 그러면 그 와, 이 큰일 나네. 기당 12조 총액 24조가 네.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을 품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요. 자, 그럼 네. 거기 내에서 우리의 마진이 얼마일까가 중요하잖아요. 마진이 또 중요해, 마진도. 남기면 되니까.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싸게 들어갔을까를 아까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나 이런 걸 추정해 봤을 때 네. 세계 원자력 협회에 제공돼 있는 각 나라별 건설 단가를 추정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프랑스가 약 7천 후반대입니다. 메가와트당. 근데 한국은요 3천 중반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반값에 입찰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진율이 절반이네. 그렇죠. 아. 근데 물론 우리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싸게 지어도 남을 정도로 기술이 좋아. 우리는 모듈화 돼 있어라는 게 정부의 얘기인데 네. 그 말이 맞다 치더라도 그러면 프랑스에 바로 밑으로 올렸어야지. 그래 마진이 커지지. 그렇지. 그게 원가라 치더라도 그럼 원가에 들어갔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아. 거죠. 자, 두 번째. 아하, 이거 우리가 수주받은 금액에서 60%는 체코 현지 업체에 떼어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체코의 그게 조건이에요. 60%를 떼어줘야 현지 돼. 업체로부터 현지 업체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뭐 남느냐 이거죠. 남냐? 뭐가 남아 도대체? 자, 다 24조 떼어주면. 중에서 예. 우리는 할인 가격으로 들어갔고 그것 중에서도 60%는 현지 업체 발주해주면 떼주고. 뭐 남냐? 뭐 남아?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어. 실제로 이제 원청이 우리가 발주했을 때 85% 정도가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게 국제 표준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또 60을 떼어주면 68에 48이죠. 그러니까 전체 총액에서 끽해봐야 40% 내외가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돈이 안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각종 돌발 변수가 여기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사실 집 짓다 보면 세 달에 완성하겠습니다 하고 1년 가는 경우 많아요. 그럼 많죠. 많을 수 있죠. 예. 많죠. 네. 국제 원전 건설 관련한 증권업계에서 추천하고 있는 평균적인 건설 지연과 돌발 변수로 인한 비용 상승을 통계로 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보통입니다. 보통 36개월의 공기 지연이 발생해요. 보통입니다. 아, 보통이야. 그리고 비용은 117%가 증가됩니다. 17%. 117. 그러니까 왜 넘게 그렇습니다. 되는 그러니까 삼 년, 돌발 두 년 비용, 넘게. 우발 비용,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영어로 하면 코스트 오버런이죠. 네. 이게 보통 3년이 발생하고 2배 정도 발생한다. 야, 그럼 뭐 남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대입했을 때 그러고도 남는 마진이 있는지 그 계산식을 내놔봐라. 남는 문제가 없을 것 손해일 것 같은데. 같은데? 그 얘기입니다. 아니, 내 듣고 보니까 없을 것 같은데 남는 게.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또 뭐가 뭐냐면 미국 업체 웨스트 윙입니다. 아니 웨스트 윙이 이건 드라마고 웨스팅하우스. 웨스트하우스. 웨스팅하우스. 뭐냐면 웨스트하우스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40년 전에 원전 지어줄 때 얘네들이 우리를 지어줬어요. 네. 그래서 야 한국 니네는 우리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허락 없이 수출하면 안 돼.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얘기는 지금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모든 기술들은 그 이후에 독자 개발된 기술이야. 니네 허락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미국 애들은 아니야. 여전히 우리 원천 기술을 썼기 때문에 우리 허락 없이 안 돼. 이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주장이 아니라 수송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 UAE 아랍에미레이트 수출할 때도 얘네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그 총 마진의 한 15%를 띄워줬어요. 15 떼어줬어. 예. 지금도 그래 얘네들도 또 이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체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쟤네 지금 우리 허락 없이 지금 우선 협상자 된 거야라고 해서 체코의 반독점 기구에 미국 업체가 현재 제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야 너네 큰일 난다 큰일 이거. 난다. 야, 우리 이거 허락 없이 안 된다. 우리 허락 없이 안 돼라고. 자, 그런데 얘기했지. 이 소식을 알아들은 또 하나의 나라가 있죠. 누굽니까? 프랑스. 프랑스.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좋아. 좋은 소식이야. 그러면서 하나 더 겁니다. 야 쟤네 둘은 분쟁이지. 분쟁 걸려 있는 애가 어떻게 우선 협상자가 되겠어? 둘 다 자르고 나를 해줘라고 얘네도 제소가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것도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양박으로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다. 뭐야, 이렇게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만약에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UAE 때 사례처럼 해결하려면 또 총 마진의 10에서 20%를 띄워줘야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때처럼 네. 해결한다면. 그때처럼 해결한다면. 그러면 이 마진이 또 까지죠. 똑까죠. 또 디스카운트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거까지 또 계산했냐 물어보는 거죠 이제. 아. 자, 그런데 그때는 10에서 20% 마진 받고 떨어졌는데 지금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서류를 넣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서류를 넣었는데 서류 미비였어. 서류 미비로 탈락됐다는 거죠. 뭐야? 세상에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없어. 그래서 이제 추산하는 건 뭐냐면 뭐야? 추정입니다만은 미국은 이제 유럽에서 앞으로 이게 약간 조금 나라 경제가 좋지 않은 나라들이 원전을 많이 지으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한 10기에서 20기 사이가 추가 발주가 예정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아랍에미리트처럼 어쩌다 한국이 하나 수주한 거 야 10% 정도 내놔봐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이참에
아예 한국으로부터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걸 공고화시킨 다음에 한국이 수주하고 우리가 로열티를 빼가는 이거를 구조화시키자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 완전 그냥 건달 마인드 아니에요? 거의 하청으로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넣어서 입찰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살려놓되 한국이 되도록 밀어놓고 뒤에 빠져서 한국이 된 다음에 로열티를 가져가는 이걸 구조하기 위한 게 이번 케이스가 그럼 아니겠느냐라는 일부러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일부 업계에서의 추정입니다. 그 건달 마인드 아니냐고. 바로 그거죠. 건달 마인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에 뭐 저가 수준이 뭐 덤핑이 다 좋은데 마지막에 이 문제를 타고 들어가면 결국에 만나야 되는 건 미국이죠. 그렇지. 그러면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우리 대통령이 결국에는 날아가야 될 때는 미국이에요. 이거 해결하러 가야죠. 근데 이 문제는 해결을 못 하고 체코로 날아가서 동맹 화이팅 형 밀어줘 이걸로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미국에 있는데 체코 가서 원전 동맹으로 조인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의 주소를 잘못 찾은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제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인데 네. 만약에 실제로 건설 사업자로 결정이나 그러면 이건 내가 볼 땐 미치는 장사처럼 보이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 네. 포인트를 다 계산하고 나면 마이너스야. 도대체 뭐가 남냐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아까 못 드린 거. 중요한 건 수출 금융입니다. 체코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국민 소득은 3만 불 정도 되지만 나라가 볼륨이 작잖아요. 체코 전체 정부 예산에서 원전 한 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8에서 10%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네 돈으로 원전 한 기를 지어버리면 돈이 굉장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코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유럽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원전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승인 보고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 우리도 나라 빚을 내려면 국회에다가 국가채무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체코도 현재 국가채무를 10에서 13조 늘리겠다고 동의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숫자일까요? 원전에 관해서 만약에 자기 돈으로 안 짓겠다고 하면 한국 니들이 돈 꿔줘. 그러니까 니들 돈으로 니들이 꿔서 니들이 짓고 니들이 가져가. 이렇게 될 것처럼 우리가 우려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제공하는 수출 금융이 체코의 차관 내지는 어떤 식의 공여가 돼서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짓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면 그럼 또 뭐냐? 그나마 버는 돈에서도 그것도 우리 돈이니까 더 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계산들을 다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이거 도대체 뭐가 남는지 소상히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기사 한 줄 우리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지금 이 사달을 만든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정부는 아니야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유럽에서 한 10기 이상 원전이 발주될 거야.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이게 저가 수주라고 해도 이번에 들어가서 좋은 성과를 내면 앞으로 유럽 수주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레퍼런스를 쌓기 위해서라도 저가 수주 해도 돼.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자꾸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전을 그럼 앞으로 나오는 모든 유럽에 있는 원전을 다 수주 받으면 우리가 20기 지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현대, 예를 들어서 한수원 이렇게 몇몇 회사 또 그 협창업체들이 해서 지을 수 있는 캐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짓더라도 앞으로 많은 물량이 나오면 제값으로 짓고 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제값으로 짓고 해서 이런 정도 캐파밖에 없는 거지 그걸 다 먹을 캐파가 없는 거예요. 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네네. 싸게 들어가면 다음에 좋은 물량이 나와도 우리 캐파가 안 되면 못 잡아요. 그런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레퍼런스 하나 때문에 저가 수주라면 만약에 그걸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지금 댓글에 최욱의 쟤는 가만 보면 애가 참 순진해. 라면서 저를 비판하는 왜?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믿지면서까지 저 공사를 하는 것은 국내 정치용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댓글에는 그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뭔가 주가 조작과 관련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주식. 의심을 또 하는 분들도 계시네. 맞습니다. 우리가 워낙 그런 걸 많이 목격 하도 당해가지고. 하도 당하니까. 예. 무식한 치가는 빼놓고 다른 사람이 개입했을 수 있죠. 그만합시다. 잠깐 예. 가세요. 둘 다 나가. 아니. 기분 알짜 경제 민생 정보 2개 남았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데요? 아주 짧게 할 거야.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네네네. 자, 안닝은 3번 삼성전자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표 한 번만 올려주실래요? 기분이 안 좋아서 예. 못 올리겠다. 자, 우리 저 포스터인데요. 네. 우리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본인이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돈도 없고
교육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럼 아 얼마나 이거 좋아. 고통스럽습니까? 삼성에서 하는 것 중에 예. 제일 좋아. 근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어려운 네.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무려 1,000여 명을 좋아 이거. 그리고 캠퍼스도 서울, 대전, 광주, 구미, 부산이니까 지역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면 누구라도 네. 모집을 할 수 있는데 무려 1,000여 명 뽑아요. 근데 4년제 교육이나 다름없는 양질의 교육을 딱 1년 동안 내년 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합니다. 좋아. 그리고 대부분이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이것은 네. 칭찬해줘야 되고요. 네. 제가 보증하는 게요. 네. 제가 저기 스피치 강사입니다. 오 역시 맞아요. 그리고 더 괜찮은 거 우리 매불쇼와 관련된 거. 아니 너는 여기서 옹알이 하면서 무슨 스피치 강사였나? 거기 가면 나도 잘해. 나 네. 진짜. 더 괜찮은 게 사실 제가 이걸 매불쇼에서 한 2번인가 소개해줬어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 응모해 보시라.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이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그랬더니 우리 매부리님들이 여러분들이 왜 고졸 트랙은 없냐고 약간의 이제 지적 또는 제안을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청년 소프트 아카데미 이제 샤피라고 하는데 이 아카데미 사무처에 제가 아니 고졸 트랙도 있었으면 좋겠다. 분명히 고졸 중에도 이제 교육 내용은 조금 더 강화되거나 보완돼야 되겠지만 여기 가고 싶어하는 청년 많이 있지 않겠냐. 다 대학만 가는 거 아니까. 네. 그랬더니 이번 13개 처음으로 어. 다음 주로부터는 일단 마이스터고 트랙이 생겨요. 아. 실업 계고 나온 학생들의 트랙이 생기는 거예요. 네. 고졸도. 그러니까 고졸에게도 기회가 확대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우리 곽수산 씨 보내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프로입니다. 네.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 장학금이 나와요. 장학금도 줘? 네, 100만 원. 아, 받으면서 삼성 배우는 훌륭하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모든 기업들이 이런 프로그램 만들면 좋다. 네. 삼성 훌륭해. 예, 이거 꼭 제가 그래서 알짜 경제 민생 정보니까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12번 짧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욱쌤도 알아야 돼요. 영진쌤도 뭐죠? 알아야 되고. 네. 금리나 요구권 아직도 모르는 분이 국민들께서 한 절반 가까이 돼요. 우리 얘기 많이 예, 했잖아요. 이야기인데 보세요. 근데 수용률 최근 올해 상반기 수용률이 나왔어요. 카드사가 62%나 됩니다. 카드 대출 받으신 분들 금리나 요건 빨리 신청해 보십시오. 10명 중에 6명이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생명보험사 보험에서 돈 빌린 건 또 되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은행권 저축은행권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카드사, 생명보험사, 손배우사에서 돈 빌린 분도 다 가능합니다. 네. 55.3%. 문제는 5대 시중은행이 3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은 올려야죠. 금리 인하를 올려야죠. 절반까지 네. 요구했으면.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진거리 해냅니다. 예, 계속 촉구하고 있고요. 네. 13번 한 번만 보여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 표 하나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왜 5대 신용은행은 수용률도 낮은데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계좌가 4대 은행으로 좁혀오니까 무려 690만 대출 계좌가 있는데 실제 신청한 건 33만 개의 계좌로 신청률이 4.7%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홍보를 너무 안 했다는 거나 홍보를 안한 아니면 거야. 굉장히 번거롭게 해놓은 거죠. 아. 근데 인터넷 은행 3사 보니까요. 행사가 하는 계좌가 370만 개인데 실제 신청한 건 130만 계좌나 되고 신청률이 35%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쉽게 되어 있잖아요. 네. 시중에 4대 은행, 5대 은행 또는 전 은행이 다 이렇게 적극 금리나 요건이 있다는 걸 알리고 맞아. 거의 그냥 뭐 클릭 몇 번 정도로 신청하게 하고 그다음 수용률이 지금 35%밖에 안 되는데 맞아. 이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수용률 높여서 설령 정부가 제대로 대책이 없다 하더라도 네. 은행이라도 정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재금, 제2금융권. 네. 그래서 여러분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금리나 요구권 본인만 알지 마시고 주변에 우리 알려야 국민들 돼. 대부분 가구가 네. 2천만 가구가 평균 1억 정도의 빚 있는 것으로 통계로 최근 나왔잖아요. 네. 근데 얼른 금리나 요건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꼭 신청하셔서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고맙습니다. 널리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네. 그리고 은행권들은 정말 쉽게 알겠습니다. 신청하게 하고 수용률 네. 50% 이상으로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카드사에서 올려주세요. 알겠다고요, 지금.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삼성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칭찬했는데 댓글에 저거 최욱이 저 친삼성 아니에요? 그런 게 엄청 달리네요. 저 친삼성이에요. 저는 반재벌이지 친삼성입니다. 어. 삼성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문제점이 있으면 네. 비판을 하고 아, 그건 비판하지. 매우쇼에서 하고 네. 박수영 쌤도 저도 하고 네. 반재벌이야 난 반재벌. 반재벌. 다만 이렇게 친삼성. 좋은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공헌 프로그램 알겠다고. 가자 튜브 고맙습니다. 체육과 함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할 우리 썬킴님이 빨리 가셔야 된대요. 예, 마무리했습니다. 삼성 행사가 있나 봐요.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한경제 부흥의 책 네, 예. 고맙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관심 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